서울의 거리가 아직 새벽의 희미한 빛에 젖어 있을 때 한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가 낡은 수레를 밀며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박정호,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폐지와 빈 병을 수집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낡은 수레바퀴가 서울의 바쁜 거리 위를 굴러가는 소리는 도시의 복잡한 일상 속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혹여 관심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단지 가벼운 동정이나 더 나쁘게는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길가의 카페에 앉아있던 젊은이들 무리가 정호 씨가 지나가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일로도 먹고 살 수 있나? 인생의 실패자다. 정호 씨는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해 보이는 눈빛 속에는 쓰라림과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가슴 아픈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박민우 가문의 아침 식사가 호화로운 식탁에 차려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투자와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 우연히 정호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공간이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그 사람이 아직도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대. 중년의 한 남자가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활용할 줄 몰랐지. 이제는 하층민이 됐어. 박윤주, 이 가문의 명예로운 부인 불인이는 여성이 차갑게 말했다. 그 사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 가문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들은 한때 정호를 가족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싶어 했다. 가족들이 수십억 원의 사업 거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정호는 거리에서 버려진 빈 캔을 주워 담고 있었다. 손은 거칠고 옷은 먼지로 가득했다. 그에게는 자존심이나 타인의 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에게는 계속 살아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미나, 서연, 그리고 지은. 그의 세 딸이었다. 정호에게 가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딸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 정호는 시장 근처에서 잠시 쉬기 위해 멈췄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정호 씨네. 아직도 이 일을 고집하고 있네요? 정호가 올려다보니 김미경, 먼 친척뻘 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마치 희한한 생물체를 바라보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쓰레기나 줍고 있군요.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기득거리고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로 고개를 저었다. 정호는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그가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말들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가 저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제대로 클 수 있겠어. 그 말들은 정호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쓰러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세 딸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그렇듯이 미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폐지 봉투를 받아 정리했고 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의자를 끌어당겼으며 지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제가 계란말이 만들었어요, 아빠. 정말 맛있어요. 드세요. 단순한 저녁 식사 앞에서 행복해하는 딸들을 보며 정호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밖에서의 모욕적인 말들, 경멸의 시선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으며 더 큰 시련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정호가 한 대형 건물 앞에서 폐지를 주우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차갑고 조롱하는 듯한 톤으로 들려왔다.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호는 굳어버렸다. 그의 둘째 딸 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수치심과 당혹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다.
그녀 옆에는 동급생들이 있었고 모두 정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믿을 수 없어? 너희 아버지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서연은 정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직면하고 있었다. 자신의 자식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서연의 눈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작은 골목에서 말 한마디 없이 서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한 아버지가 낡은 수레와 함께 서 있었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연민의 시선 아래 있었다. 심지어 그의 딸에게조차 멸시받는 아버지. 정호의 태양은 서울의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다. 정호는 그곳에 서 있었고 거친 손으로 폐지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교복 치마를 꽉 쥐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그녀의 눈은 수치심과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서연의 친구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넌 잘난 척하더니 알고 보니 집안도 별거 없네. 한 아이가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너희 아버지가 폐지 줍는데 네가 우리랑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탓하지 않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쳤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작은 뒷모습만이 서울의 붐비는 거리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정호는 그곳에 서서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서연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밥을 몇 숟갈 먹은 뒤 일어났다. 미나와 지은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미나가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 서연이 냉담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니에게 속삭였다. 수학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나 봐. 하지만 미나는 이것이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밖에서는 서울의 소음과 분주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오래된 선풍기 소리와 갈등으로 가득 찬 한 소녀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다. 길에서 그녀는 무리지어 있는 친구들을 보았다. 그들은 학교 앞에 모여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어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가 정호와 폐지 수레 앞에 서 있는 모습, 친구들이 조롱하는 모습. 심지어 누군가 폐지 줍는 사람의 딸이 고급 학교에 다닌다는 제목을 달았다. 댓글이 끊임없이 달렸다. 잘난 척하더니 집은 그 모양이네. 폐지 줍는 사람도 예쁜 딸이 있구나. 다음부턴 부자인 척하지 마.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몸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다가와 서연의 얼굴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야, 폐지 줍는 집 딸로 사는 기분이 어때? 재밌어? 주변의 웃음소리가 망치처럼 서연의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달렸다. 서연은 집으로 달려가 방문을 쾅 닫고 잠갔다. 지은이 문을 두드렸다. 언니, 왜 그래? 서연 언니, 문 열어봐. 미나도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정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딸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했다. 그날 밤 서연의 방은 계속 닫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매우 일찍 집을 나갔다. 하지만 학교로 가는 대신 그녀는 낯선 거리를 방황했다. 그녀의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그 영상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이 싫었다.
진실과 맞서기에 충분히 용감하지 못했던 자신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디 있어?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에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족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은이 서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말해봐.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친절하고 항상 그랬듯이 이해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비난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슬픔. 서연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정우는 천천히 큰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서연이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어떤 교훈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다. 용기에 관한 교훈이란다. 미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우는 이해했다. 그는 어떤 교훈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으며 오직 시간과 자신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편견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조만간 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전처럼 지은과 웃고 떠들지 않았고 미나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아버지의 폐지를 정리하는 것을 돕지도 않았다.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모든 대화를 피했다. 가족 모두가 이를 알아차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정우가 오래된 수레바퀴를 고치고 있을 때 미나가 그 옆에 앉았다. 아빠, 만약 서연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정우는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 자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한 번도 지친 모습이나 걱정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둘째 딸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그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지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홍보 전단지를 들고 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미나 언니, 서연 언니, 이거 봐. 미나가 가방에 책을 넣으며 전단지를 슬쩍 보았다. 서울예술대학교의 그림대회 공고였다. 인간과 삶이라는 주제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에 큰 상이 수여될 예정이었다. 지은이 흥분했다. 서연 언니, 언니가 아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잖아. 이게 기회야. 서연은 여전히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움찔하더니 전단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가 말했다. 넌 항상 미술을 좋아했잖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난 아직 아빠와 제대로 마주할 용기도 없는데. 가족 모두 조용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한낮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다. 서연은 인도를 따라 방황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았고 미술 수업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요동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수치심,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경멸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욕망.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항상 보아왔던 그의 희생에 대한 존경. 다만 이전에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그녀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오후에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낡은 셔츠를 꿰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정우는 딸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항상 그랬듯이 친절했다. 무슨 일이니?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 그 위에 있는 모든 상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아빠, 이 일 때문에 슬펐던 적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딸의 질문에 놀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눈으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슬프지 않았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서연은 입술을 세게 깨물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 그림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를 그리고 싶어요.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나와 지은은 놀라움에 동생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렇다면 네가 보는 모든 것으로 그려보렴. 서연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결의.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자신의 작품에 몰두했다. 그녀는 단지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주름을 그렸고 거친 손, 수년간 아버지와 함께한 낡은 수레를 그렸다. 그녀는 비가 오는 날에도 묵묵히 길을 가는 아버지의 모습,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에 흠뻑 젖은 아버지의 셔츠를 그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그렸다. 항상 확고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눈. 서연의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사회는 그를 경멸할지 모르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출품일, 서연은 서울예술대학교 앞에 서서 그림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온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과 발표일, 서연은 학교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녀는 자신의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상자 목록이 하얀 종이에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박서연 1등상.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응시하며 서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다. 그녀는 이겼다. 상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전시회는 서울의 큰 갤러리에서 열렸다. 서연의 그림은 중앙에 전시되었고 대부분의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진실함과 깊이가 각 붓터치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그림들이 도시의 화려함이나 현대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과 달리 서연의 그림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 내리는 날, 낡은 수레를 밀고 가는 마른 남자의 이야기.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빛나는 눈빛을 가진 남자.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손으로 쓴 문구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아버지. 갤러리는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조용해졌다. 세련된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깊은 생각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화려한 것을 그리는데 이 소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것을 그렸군요.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속의 그분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연은 멀리서 이 말들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거나 공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세상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주기를, 단순하지만 강인한 사람을, 멸시받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았다. 지은이 신이 나서 말했다. 서연 언니가 유명해졌어. 언니 그림이 인터넷에서 화제래. 미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극복했구나,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감정에 북받쳤다. 하지만 난 아직도 아빠한테 미안해. 정호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같이. 아버지는 너 때문에 한 번도 슬프지 않았어. 아버지는 단지 네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을 뿐이야.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서연 언니가 이제 상금을 받았는데 뭐 할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이 결심으로 빛났다. 며칠 후 서연은 아버지와 두 자매를 서울 시내의 작은 옷가게로 데려갔다. 정우는 이마를 찌푸렸다. 서연아, 왜 여기에 데려온 거니?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가게 주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아빠를 위해 새 옷을 맞추고 싶어요. 정우는 당황했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 서연은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평생 이 낡은 옷을 입으셨어요. 오늘은 아빠께 좋은 옷을 사드리게 해주세요. 지은이 신이 나서 말했다. 게다가 아빠, 서연 언니의 시상식에 멋지게 차려입으셔야죠. 정우는 웃으며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서연은 짙은 남색 셔츠와 단순하지만 깔끔한 바지를 선택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신선해 보였다. 정호가 시작해봤을 때 세 자매는 모두 놀랐다. 처음으로 그들은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바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아니었고 길에서 수레를 밀고 가는 외로운 뒷모습도 아니었다. 강하고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다. 시상식은 격식 있고 기대에 찬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강당은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수상작들은 이제 위에 전시되었으며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 옆에는 미나와 지은이 있었고 두 자매 모두 단정한 옷을 입고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그녀가 선택한 옷을 입은 아버지였다. 짙은 남색 셔츠와 다림질된 바지를 입은 정호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낡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수상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딸로서 무대에 오를 것이다. 강단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들이 명예좌석에 앉았고 예술 잡지의 기자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다. 큰 화면에 서연의 그림이 나타났을 때 강당은 몇 초 동안 조용해졌다가 곧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회자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올해의 대상은 단순한 뛰어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부녀 간의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서연 양에게 축하드립니다. 서연이 무대에 오르자 강당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솟구치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최 측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관객을 내려다보며 군중 가운데에서 그녀는 정호를 발견했다. 그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말로 표현할 필요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꽉 쥐었다. 저는 이 상을 제 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전체 강당이 조용해지고 기다렸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저는 한때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제가 진실을 피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말하고 싶어요. 전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정호는 딸이 이 말을 수백 명 앞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당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심사위원 중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그림은 단지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김미경, 한때 정호를 경멸했던 여성은 이제 군중 속에 앉아 말문이 막혀 있었다. 박민우 가문의 사람들, 한때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경멸했던 남자가 감동적인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정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호는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의 딸이 마침내 그를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미나와 지은이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지은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서연 언니는 더 이상 놀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정호는 세 딸을 바라보며 행복감이 넘쳤다.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서연의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가족은 강당을 떠났다. 고요한 공간, 오직 가로등만이 황금빛으로 텅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걸었고 여전히 서연이 방금 받은 크리스탈 트로피를 꽉 쥐고 있었다. 지은은 앞에서 신나게 뛰놀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아빠가 처음으로 유명해졌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빠가 상을 받은 그림의 영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미나는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가볍게 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가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야. 서연은 아버지 옆에 걸으며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처음으로 이해와 감사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정호는 돌아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말이 필요 없었고 서연은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정호가 사는 작은 동네가 평소보다 분주해졌다. 이른 아침부터 몇몇 이웃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있었다. 모두 신문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와, 정호 씨와 딸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보세요, 서연 양의 그림이 일면에 실렸네요. 내가 말했잖아요. 정호 씨가 비록 가난해도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웠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서연은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그 광경을 보고 웃음과 감동이 섞인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아버지가 여전히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뜨거운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밖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 작지만 깊은 기쁨. 미나가 다가와 아버지에게 신문을 건네주었다. 아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뭐라고 쓰는지 봐야죠. 정호는 손을 흔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볼 게 뭐 있니? 중요한 건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부드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빠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제부터 저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는 딸을 보며 부드러운 달빛 같은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고 계속 말했다. 누군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볼 때도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수군거릴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모든 균열, 모든 푸른 혈관. 그녀는 한때 이 손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단지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조용한 행복으로 빛났다. 삶이 바뀌었다 해도 정호의 일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그는 낡은 수레를 밀고 붐비는 거리를 지나며 조용히 각각의 플라스틱 병과 종이 조각을 모았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한때 그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을 보내고 한때 서연을 놀렸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지나칠 때 조용해졌다. 박민우 가문, 한때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길 꺼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연락하여 가족 모임에 초대하려 했다. 김미경, 그를 가장 많이 조롱했던 여성은 심지어 서연에게 전화까지 했다. 서연아, 아버지와 함께 다음 가족 모임에 오지 않을래?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연은 들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부드럽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아버지는 한 번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